여러분, 예순 이후 당뇨가 갑자기 악화되고 잠이 안 오기 시작했다면 그 시작은 단 하나, 이 영양소 부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혈당 조절 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하고 노인성 불면증이 시작되어 별다른 이유 없이 매일 밤 잠에서 깨어나고 연쇄 반응이 일어나 몸 전체를 조용히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할까? 또는 왜 잠을 잘 수 없을까라고 자문해 본 적이 있다면 아래 정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에 공유해 드릴 초기 징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알아차리지 못하는 징후들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도 꼭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당뇨를 이야기할 때 당이나 탄수화물 혹은 인슐린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의 작은 미네랄 하나가 당 조절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단순히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사용되는 미네랄이 아니라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체내 흡수 능력도 떨어지고 영양 균형이 흔들리기 쉬워 마그네슘 부족이 더 자주 나타나며 이로 인해 당뇨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마그네슘이 인슐린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면 이유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키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열쇠가 자물쇠를 부드럽게 돌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세포막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시키고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즉, 마그네슘이 충분해야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고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즉, 하지만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고 마그네슘 부족이 반복될수록 혈당은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누구나 혈당이 어느 정도 오르지만 마그네슘이 부족한 사람은 이 상승폭이 훨씬 크고 오래 지속됩니다. 세포가 인슐린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당이 혈액 속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결과 식후 혈당이 평소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혈당 패턴은 피로감, 졸림, 집중력 저하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며 장기적으로는 췌장에도 부담을 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마그네슘 부족과 당뇨의 연관성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6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감소하고 장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음식 속 마그네슘을 흡수하는 효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게다가 고혈압 약, 이뇨제, 위장약 등을 장기간 복용하면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체내 마그네슘 농도가 낮아지고 게다가 고혈압 약, 마그네슘 부족이 오래 지속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 당이 세포로 이동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남으면서 혈당이 꾸준히 높게 유지됩니다. 마그네슘 결핍이 있는 사람일수록 당뇨병 발생률이 뚜렷하게 높아진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쌓이면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졸음, 두통, 심한 갈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한 혈당 조절 문제,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의 진행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마그네슘 부족은 스트레스를 더 쉽게 느끼게 하고 잠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기능이 더 나빠지고 혈당이 흔들리기 쉬워지기 때문에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즉, 마그네슘 부족은 혈당을 올리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며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기능이 더 나빠지고 혈당이 흔들리기 쉬워지기 때문에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마그네슘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족할 경우 인슐린 저항성, 식후 혈당 상승, 만성 피로, 불안정한 수면, 그리고 결국 당뇨병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마그네슘 흡수율이 떨어지고 약물 복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체내 마그네슘 농도가 쉽게 낮아집니다. 따라서 노년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그네슘 섭취와 관리가 필수적이며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그네슘 부족은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이러한 신호가 더 자주 나타나며 많은 분들이 단순한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신호들은 몸이 균형을 잃고 있다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신호는 이유 없이 쉽게 피로해지는 것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몸이 무겁고 집중하기 어려운 느낌이 반복된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기 때문에 부족해지면 몸 전체가 쉽게 지치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밤에 잠들기 어려워지거나 자주 깨는 것도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몸이 쉽게 흥분 상태에 머물고 작은 자극에도 잠에서 깨기 쉽습니다. 특히 59 이후부터는 수면의 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문제는 마그네슘 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벽이나 자려고 누웠을 때 다리에 쥐가 나는 현상도 자주 나타납니다. 수면 중 종아리가 갑자기 당기고 딱딱하게 굳는 느낌, 혹은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묵직하게 당기는 느낌은 마그네슘 부족의 대표적 신호입니다. 눈꺼풀이나 입 주변이 떨리는 미세 근육 경련 역시 마그네슘이 부족해 신경 전달이 불안정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심장이 잠깐 빨리 뛰거나 두근거림을 느끼는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마그네슘은 심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족해지면 심장 리듬이 일시적으로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두근거림이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반복된다면 반드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미한 혈압 상승도 같은 맥락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혈관이 충분히 이완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순 이후에 특히 흔한 또 하나의 신호는 몸이 전반적으로 예민해지는 느낌입니다. 스트레스를 더 쉽게 느끼고 작은 일에도 긴장이 잘 풀리지 않으며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신경이 곤두서는 느낌은 마그네슘 부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부족하면 신경이 안정되지 못하고 작은 자극에도 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마그네슘 수치를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피로감, 불면, 다리 경련, 최근 몇 달 동안 피로감, 불면, 눈 떨림 같은 증상이 반복될 때, 당뇨병이나 고혈압, 약, 특히 이뇨제를 복용 중일 때, 식사량은 비슷한데 에너지 회복이 눈에 띄게 느려졌을 때, 카페인, 알코올 섭취가 잦아 몸에서 미네랄 소모가 많은 사람일 때, 이 외에도 고령층은 위산 감소, 소화 흡수 저하, 빈번한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 마그네슘 부족 위험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특히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 특히 당뇨 환자, 결론적으로 고혈압 환자, 위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마그네슘 결핍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장 박동 변화까지 다양한 신호로 나타나며 특히 예순 이후에는 이런 신호들이 노화 현상으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적절히 관리하면 혈당, 혈압, 수면의 질까지 전반적인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미세한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순 이후에 마그네슘을 안전하게 보충하는 방법은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의 흡수 능력과 기존 질환, 복용 중인 약물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와 흡수 기능이 떨어지고 이뇨제나 혈압약, 위장약 등으로 인해 마그네슘이 더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꾸준히 몸에 맞게 보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음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에는 견과류와 씨앗류가 대표적이며 특히 아몬드, 해바라기씨, 호박씨 등은 간단하게 먹기 좋은 공급원입니다. 진한 녹색 채소인 시금치, 케일처럼 엽록소가 많은 채소도 마그네슘의 흡수가 뛰어납니다. 또한 검은콩, 병아리콩, 렌틸콩처럼 콩류는 마그네슘뿐 아니라 단백질과 식이섬유도 함께 제공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귀리, 보리, 현미 같은 통곡물도 소화는 천천히 되고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마그네슘을 자연스럽게 보충하는 식품입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예순 이후 혈당이 불안정해지기 쉬운 분들에게 특히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음식만으로 충분하지 않거나 결핍이 의심될 때는 마그네슘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고령층은 과도한 용량을 피해야 하며 하루 섭취량은 보통 4-50mg에서 300mg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예순 이후에 마그네슘을 안전하게 보충하는 방법은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마그네슘 형태도 중요한데,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마그네슘 시트레이트는 흡수가 좋고 위를 덜 자극해 노년층에게 적합한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마그네슘 산화물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흡수가 낮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 장이 예민한 분들에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을 복용할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비타민 D와 칼슘과의 관계입니다. 비타민 D는 마그네슘이 체내에서 제대로 작용하도록 돕고 하루 섭취량은 보통 4-50mg에서 300mg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우선 고령층은 과도한 용량을 피해야 하며 고용량을 한 번에 먹기보다는 둘로 나누어 식사 후에 섭취하면 위장 부담을 줄이고 흡수도 더 좋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비타민 D 보충 효과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마그네슘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고, 반대로 마그네슘은 비타민 D가 활성화되는 과정에 필요합니다. 마그네슘 부족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비율은 칼슘과 마그네슘을 2대1 정도로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칼슘을 600mg 섭취한다면 마그네슘은 300mg 정도가 자연스러운 균형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보충제를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충제를 과하게 섭취하면 혈중 마그네슘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위험이 있습니다. 칼슘과의 균형도 매우 중요한데, 만성 신장질환이 있거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았던 적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일부 부정맥 환자나 심장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마그네슘이 심장전도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과 형태를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뇨제를 복용 중인 고혈압 환자도 마그네슘 손실이 커질 수 있어 검사 후 보충이 더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마그네슘은 음식으로 우선 채우고 필요시 적절한 형태와 용량의 보충제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타민 D와 칼슘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신장과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예순 이후 몸의 회복력과 흡수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만큼 마그네슘 보충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잘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그네슘은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미네랄이지만 예순 이후에는 흡수율이 떨어지고 몸의 소모량은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식사 타이밍, 조리 방식,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물 마시는 시간까지 모두 마그네슘 유지에 직결됩니다. 조리 방식, 조리 방식, 조리 방식. 특히 통곡물죽,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 삶은 콩류는 아침에 위장 부담을 줄여주면서 마그네슘 흡수에도 도움을 줍니다. 점심은 비교적 균형 잡힌 한 끼로 구성하는데 견과류를 조금 곁들이거나 샐러드에 아보카도와 통곡물, 빵을 추가해 자연스럽게 마그네슘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과도한 양념보다 찌거나 데치는 조리법이 더 바람직합니다. 마그네슘은 물에 오래 끓이면 손실되기 쉬우므로 데치기, 찌기, 가볍게 볶는 방식이 영양 보존에 유리합니다. 점심은 비교적 균형 잡힌 한 끼로 구성하는데 가볍게 볶는 방식이 영양 보존에 유리합니다. 비타민 B군이 풍부한 통곡물과 콩류, 음식의 조합도 마그네슘 흡수력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녹색 채소는 마그네슘이 세포로 이동하는 효율을 높여줍니다. 해바라기 씨, 렌틸콩은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데도 유리해 혈압 관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찌는 방식은 마그네슘을 훨씬 더 많이 유지할 수 있어 고령층에게 적합합니다. 고지방 튀김류는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을 더 피로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을 지키는 데 있어 스트레스 관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을 분비하는데 이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빠르게 소모됩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스트레스에서 회복되는 속도도 느려지고 잠들기 전 생각이 많아지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 산책,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을 분비하는데 저녁에는 밝은 조명 대신 은은한 조명을 사용하고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보는 습관을 줄이면 뇌가 훨씬 편안해져 수면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특히 자기 전 5분 정도 복식 호흡을 실천하면 근육이 이완되며 신경의 긴장이 풀려 마그네슘의 역할을 몸 안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마그네슘 부족은 불면증을 유발하고 불면증은 다시 마그네슘 소모를 가속합니다.
이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취침 2시간 전부터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미지근한 물로 간단한 족욕을 하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은 긴장을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수면 전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이때 카페인이 없는 허브티를 선택해야 합니다. 감국차, 캐모마일차, 보이차는 고령층에게 특히 부담이 적습니다. 물 마시는 습관 역시 마그네슘 유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고 반대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신장이 마그네슘을 빠르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전체에 걸쳐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 기상 후 한 잔은 순환을 깨워주고 점심 전후로 두세 잔, 오후에는 2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러나 늦은 저녁, 특히 자기 전 2시간 이내에는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마그네슘이 더 소모되기 때문에 물 마시는 시간 조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마그네슘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오후 4시 이후 카페인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신경을 흥분시키고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카페인 대사가 느려져 늦은 오후에 커피 한 잔도 밤의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기는 어렵다면 아침이나 오전 중으로 시간을 제한하고 오후에는 디카페인 또는 곡물 커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려면 하루에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효과를 만듭니다. 식사는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식품 본연의 영양을 살리는 조리법을 선택하며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루틴을 만들고 물을 적절한 시간에 나누어 마시고 카페인을 너무 늦게 섭취하지 않는 것, all of these가 마그네슘 손실을 막고 몸의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순 이후의 건강은 거창한 변화보다 일상적인 습관에 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마그네슘을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며 몸 전체의 에너지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인을 너무 늦게 섭취하지 않는 것, all of these가 마그네슘 손실을 막고 몸의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아주 작은 영양소 하나의 부족이 몸 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마그네슘 부족은 그 중에서도 특히 조용히 진행되지만 그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혈당 조절에서 수면, 예순을 넘기면 몸의 작은 변화 하나도 예전과는 다르게 크게 느껴집니다. 근육, 심장 기능까지 온몸의 균형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마그네슘 부족이 왜 전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충분한 마그네슘이 있어야 인슐린이 세포문을 열어 혈당을 세포 안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쉽게 높아지고 그 결과 혈당이 혈액 속에 오래 머무르며 식후 피로감, 졸림, 집중력 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당뇨 환자뿐 아니라 당뇨 전 단계인 분들에게도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마그네슘 부족이 왜 전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부족해지면 신경이 과하게 예민해지고 충분한 마그네슘이 있어야 인슐린이 세포문을 열어 혈당을 세포 안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이 쉽게 들지 않거나 새벽에 여러 번 깨는 일이 늘어납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마그네슘이라는 작은 영양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식단에서 녹색 채소, 이처럼 당 조절 문제와 수면 장애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이 떨리는 증상 역시 마그네슘 부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위장약 등 여러 약물들이 마그네슘 배출을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결핍은 더 쉽게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거나 근육이 자주 당기고 가슴 두근거림이 반복되고 이유 없이 피로가 쌓여가는 것을 단순한 노화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마그네슘 부족에서 비롯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순 이후의 건강관리는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세심하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뇨제,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마그네슘 수치를 확인하고 음식 또는 적절한 보충제를 통해 부족한 영양을 채우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많은 양을 먹는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며 자신의 몸 상태와 약물 복용 여부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신장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한 뒤 보충을 시작해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빠르게 무너질 수 있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만 갖춘다면 비교적 쉽게 회복될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식단에서 녹색 채소, 콩류, 통곡물, 견과류를 조금씩 늘리고 콩류, 물을 일정하게 나누어 마시고 오후 늦게 카페인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의 균형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만 갖춘다면 비교적 쉽게 회복될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다리 경련이 줄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습관을 만들고 오후에 무거움이 사라지는 변화를 실제로 경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로, 불면, 혈당 변화 같은 신호를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부모님, 통곡물, 친구, 이웃 등 나이가 있으신 분들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누군가는 이 정보를 통해 더 큰 위험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예순 이후의 건강은 하루아침에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정보, 통곡물, 꾸준한 관리가 모이면 훨씬 더 건강하고 편안한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라는 작은 미네랄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 변화가 내일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려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